녹슨 자물쇠가 바닥에 떨어지고 냉장고 문이 열리자 쏟아지는 검은 봉지들. 그 안을 확인한 며느리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평생을 구두쇠로 손가락질 받던 어머니가 남기고 간 것은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열 수 있었던 판도라의 상자, 여러분의 댁에도 있으신가요? 평생을 지독한 구두쇠로 살아오신 어머니는 전기세가 아깝다며 한여름에도 선풍기 한 번 마음 편히 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베란다 구석에 놓인 30년 된 낡은 냉장고만큼은 전원 코드를 절대 뽑지 못하게 하셨죠. 심지어 굵은 자물쇠까지 채워두고는 자식들에게 서슬퍼런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내 죽기 전엔 이 문 절대 열지 마라. 도대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기에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토록 필사적으로 냉장고를 지키려 하셨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차가운 철문 뒤에 숨겨져 있던 뜨거운 눈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막힌 사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슴 울리는 다음 사연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결혼 10년 차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 지은 씨에게 베란다 구석은 늘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곳엔 소리만 요란하고 냉기도 제대로 돌지 않는 30년 된 고물 냉장고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냉장고 문에 굳게 채워진 굵은 자물쇠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건 내 보물단지다. 누구라도 손대면 가만 안 둔다. 며 며느리의 접근을 철저히 막으셨습니다. 전기세만 잡아먹는 흉물을 제발 버리자고 새 것으로 바꿔드리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려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며칠씩 시금까지 전폐하셨으니까요. 지은 씨는 그런 시어머니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며느리가 밥도 안 챙겨주는 줄 알겠다며 속상해했지만 시어머니는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시각이면 어김없이 베란다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차가운 냉장고를 어루만지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곤 하셨습니다. 도대체 저 냄새나는 고물 안에 무엇을 숨겨두셨기에 아들 며느리에게조차 보여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의 기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동네를 돌며 폐지나 빈 병을 줍는 것도 모자라 남들이 버린 헌 옷가지나 고장난 장난감까지 집으로 들고 오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은 씨가 기겁을 하며 어머니,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남편 얼굴을 봐서라도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좋지 않아요. 라고 만류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워온 물건들은 밤마다 지은 씨 몰래 그 고물 냉장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그저 쓰레기를 저장하는 저장 강박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근처만 가면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벌레가 꼬일까 걱정된 지은 씨는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 어머니가 연세 드셔서 그러니 좀 참아라. 평생 고생만 하신 분 아니냐. 며 방관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고 시어머니를 향한 시선은 점점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은 씨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믿었던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연쇄도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당장 막아야 할 돈이 수천만 원에 달했고 살고 있는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지은 씨 부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께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며 모아둔 돈이 혹은 숨겨둔 땅이라도 있으실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나는 돈 없다. 너희가 벌린 일이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매몰찬 거절에 남편은 배신감에 눈물을 흘렸고 지은 씨 역시 어떻게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저러실 수 있나? 싶어 오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말도 섞지 않게 되었고 집안에는 냉랭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죄인처럼 방 안에만 머무셨지만 밤이면 여전히 그 냉장고 앞을 서성거리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화해할 틈도 없이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쓰러지신 채 발견된 것입니다. 급히 응급실로 모셨지만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며칠을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가 기적처럼 눈을 뜨신 건 비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희미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찾으신 어머니.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서 꼬깃꼬깃한 열쇠 하나를 꺼내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냉장고. 그거 너 가져라. 그 한마디를 힘겹게 남기고 어머니는 결국 감기지 않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지은 씨의 귓가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깟 쓰레기통이 뭐라고 유언으로 남기셨을까? 원망과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눈물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당신의 보물단지만 걱정하셨던 걸까요? 발인을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 베란다 구석의 냉장고는 여전히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 같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저 흉물도 치우자. 며 코드를 뽑으려 했지만 지은 씨는 주머니 속에 차가운 열쇠를 꺼냈습니다.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이나 해보자. 그래야 속이라도 시원하겠어. 떨리는 손으로 녹슨 자물쇠를 열고 뻑뻑한 냉장고 문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할 거라 예상하며 코를 막았던 가족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나 폐지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수십 개가 테트리스 블록처럼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봉지들 겉면에는 매직으로 비뚤배뚤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사업 자금, 우리 며느리 보약, 손주 대학 등록금. 지은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 보약이라고 적힌 봉지 하나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 뭉치와 동전들, 그리고 10년 전 며느리가 처음 사들였던 낡은 내복이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아가며 길가에 버려진 폐지를 팔아 한 푼, 두 푼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 무릎이 아프다고 스치듯 했던 말을 기억하시고 당신은 파스 한 장 안 붙이시면서
며느리 관절 약값을 모아두셨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을 위해서는 단 10원도 쓰지 않으시고 오로지 자식들이 힘들 때를 대비해 그 차가운 냉장고 속에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얼려두셨던 것입니다. 남편의 사업 자금을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더 큰 목돈을 만들어주기 위해, 그리고 혹여나 자식들이 돈 때문에 나태해질까봐 묵묵히 혼자만의 방식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돈들은 냄새나는 쓰레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오열하던 남편이 냉동실 깊숙한 곳에서 꽁꽁 언 하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를 모르시던 어머니가 이웃집 할머니에게 부탁해 서툰 솜씨로 받아 적은 편지였습니다. 내 아들, 내 며느리야. 내가 못나서 너희에게 해준 게 없구나. 이 돈은 내가 평생 욕먹어가며 모은 내 목숨 같은 돈이다. 누가 뭐래도 깨끗한 돈이니 너희 빚 갚는데 보태거라. 그리고 며느리야, 내가 냄새나는 늙은이라 미안했다. 냉장고 문 잠가둔 건 너희가 보면 늙은이 궁상 맞다고 갖다 버릴까봐 겁이 나서 그랬다. 부디 용서해라. 편지 곳곳은 어머니의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 차가운 편지를 가슴에 품고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어머니의 구두쇠 행동은 지독한 가난이 아니라 지독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 사랑을 의심하고 흉물스럽게만 여겼던 걸까요? 가족들은 냉장고 앞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모으신 돈은 정확히 남편의 빚을 갚고도 남을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급한 불을 끄고 가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이제 그 고물 냉장고를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깨끗이 닦아 거실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냉장고는 이제 작동하지 않지만 가족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보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지은 씨는 매일 아침 냉장고 앞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올리며 살아생전 어머니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자신을 참회합니다. 비록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그 냉장고는 영원히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 성소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부모님의 촌스러운 행동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집 때문에 속상하신 적이 있나요? 어쩌면 그 투박하고 거친 행동 이면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고 넓은 사랑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는 말, 나중으로 미루면 영영 전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30년 된 고물 냉장고보다 더 낡고 헌신적인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늦지 않게 알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뭉클한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노을이 쓴 이야기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